힐러리 클린턴의 굳히기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역전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등 3개주에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경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난 주말 퀸즈에서 교회 일보가 주최한 행복 쌀 나누기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한국 국회의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 주정부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 드디어 내일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 힐러리의 굳히기냐 트럼프의 대역전이냐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입니다. 다만 FBI가 힐러리의 이메일 재수사 역시 무혐의 종결을 선언해 힐러리 쪽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재수사 착수 선언으로 안개 속으로 빠져든 미 대선이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여전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클린턴은 오차 범위인 1에서 5%포인트의 불안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어제 발표한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48, 43%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턴트가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45% 대 42%로 클린턴이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클린턴이 앞서고 있지만 매직 넘버 270명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은 클린턴이 268명, 트럼프가 204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애리조나, 네바다, 네브라스카주 등 선거인단 66명이 걸려있는 6개 주에서 여전히 초접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안개 전국을 가져다준 FBI가 이번에는 클린턴의 이메일 재수사를 무혐의 종결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FBI의 발표가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경합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투표 당일의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뉴저지이론 주요 선출직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 주요 경합선거구와 한인 후보 출마 지역 현황 등 선거 주요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본선거 날인 내일, 동시에 뉴욕 뉴저지이론에선 주요 선출직을 뽑는 선거도 실시됩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경합 선거구로 뽑히는 지역은 찰스 랭글 의원이 은퇴를 선언한 연방 하원 뉴욕 3선거구와 뉴저지 5선거구입니다. 이 두 양반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치열하고 뉴저지로 들어가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제 5선거구 이 자시카 타이머라는 이 후보를 내보냈습니다. 올해 뉴욕주의 한인 선출직 후보는 뉴욕주 하원 론김 현역 의원과 맨하탄 민사법원 4지구 후보 주디 김 변호사인데 둘 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뉴저지는 펠리세이즈 파 크리스정 의원, 포트리 피터서 의원, 테너플라이 다니엘 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지난해 낙선했던 잉그루드 클립스의 엘렌 박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수잔 박 후보가 잉그루드 클립스 교육위원에 도전하고 클로스터에선 스테파니리 교육위원이 재선을 노리는 등 다양한 선출직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 한라인을 운영해 한인 유권자의 참여를 도울 계획입니다. 3477665223 저희들이 한라인을 하고 있는데 한라인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본인의 투표 장소, 그다음에 유권자 등록 유무, 그다음에 나오는 후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런 것들 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는 오후 8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뉴욕 등 3개 주에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경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7일 뉴욕과 버지니아, 텍사스 등 3개 주에서 알카에다가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4일 이 같은 정보를 접한 연방수사국 등 정보당국은 경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과 뉴욕, 뉴저지 항만청 측은 현재 각 공항과 터널, 교량 등의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일 전 연방정보당국으로부터 잠재적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현재 믿을 만한 정보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은 종종 테러 위협에 타깃이 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항상 이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연방 당국도 합동 테러 대응팀을 3개 주에 급파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협 대상이나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생적 테러 단체에 의한 소규모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표장 주변 경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지난 주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려 한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먼저 교회 일보가 주최한 행복 쌀 나누기 캠페인에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지만 쌀포대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퀸즈 노던 블루버드 156가 H마트에서 열린 교회일보 주최 행복 쌀 나눔 행사에선 나눔을 통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요. 제 후임이 그런 선한 뜻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아마 그런 뜻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겠나 싶고요. 저도 그걸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포대의 쌀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나눔을 느낀 퀸즈 동포들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쌀은 행사를 주최한 교회일보 활동을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암투병으로 인해 그간의 사역을 마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 목사는 뉴욕 일원의 나눔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점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사랑을 또 서로 베풀고 특히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이렇게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섬김의 도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 목사는 이 행사와는 별도로 5개 단체에 쌀을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눔 행사를 위해 총 1000포대의 쌀을 준비한 교회일보 측은 사전에 티켓을 배부한 후 이날 행사에서 티켓을 지참한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저녁에는 한인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집을 후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2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동포회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집은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숙자로 전락한 동포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어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소프라노 서혜영 씨와 테너 이충은 씨 등 한인 음악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사랑의 집 후원의 밤 행사는 의탁할 것 없이 생활이 어려운 동포들을 위로하고 돕는 행사로 한인 사회의 또 하나의 등불을 밝혀주는 따스한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분산 처리되어 오면서 일부 혼란을 초래했던 재외 동포에 대한 업무가 일괄 처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외 동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통합 처리해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 법률안 발의로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치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인내일협회와 업주들의 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 주정부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권력 행사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4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비롯한 뉴욕주 내무국과 보건국, 노동국 등 주정부 측은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과학,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정부 측은 내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6일 저녁 서포 카운티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500여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차량만 파손되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5분쯤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론콘코마까지 가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칼턴 애비뉴 건널목을 건너던 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뉴스데이와 AP통신 등은 사고가 나기 전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이 모두 대피해 차량만 파손되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지만 MTA는 사고 직후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이 아닌 일반 선로상에서 대피시키는 관계로 당국은 열차 출입구에 사다리 등을 동원해 승객들을 열차 밖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사고가 일어난 노선 중 파밍데일에서 롱콘코마까지의 구간 열차 운행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MTA는 사고 차량이 해당 건널목에 무허가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이나 차량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배 특산지로 유명한 평택시가 뉴욕 일원에서 판촉전을 열었습니다. 평택시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슈퍼 오닝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계속해서 소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탐스런 배가 지나가던 고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평택 특산물 신고배를 시식하는 손길도 점점 늘어납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일원 10개 마트에서 평택 신고배 판촉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중인 평택 신고배는 현지 동포마트와 함께 본토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LA도 갔다 왔습니다. LA도 저는 판촉 활동을 했는데 아마 그 이 확대가 H마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좋게 나타나면은 이러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택시는 슈퍼오닝이라는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뜻으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GAP 농사법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화학 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 퇴비만 토양에다가 살포를 하면서 좋은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데 병택시는 현재 700톤 규모의 수출 물량을 향후 2,000톤으로 늘리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일대 가솔린 가격이 8일 연속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2 9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동안 7.5센트, 한 달 전에 비해 5센트 오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2 89센트를 기록하며 지난 8일 동안 7.6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솔린 가격 상승에 대해 토렌스 정유공장의 정전 사태 등 일부 정유공장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솔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시카고 인근 글랜뷰에 첫 지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어제 노광길 이사장과 금종국 행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글랜뷰 지점에 공식 개점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금종국 행장은 이번 글랜뷰 지점 오픈을 계기로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시카고시를 비롯해 캐롤 스트림, 네이퍼빌, 다우너스 그로브 등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랜뷰 지점의 오픈으로 일리노이주에서 모두 5개의 지점을 갖추게 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은 눈물겹습니다. 노예 월드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orld Cup is Qatar.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부자 나라 카타르. 어떤 월드컵 개최지보다 호화로운 경기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 인력의 98%는 인도와 네팔 등 가난한 나라의 이주 노동자들. 이들이 묵고 있는 비위생적인 숙소는 호화로운 경기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작업 환경. 대부분 건강했던 젊은이들이지만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인도인 노동자만 1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दाई ड्यूटी जाने बेला भयो तर दाई बुझेन झसाङ्गे भयो डरायो कसरी भयो यसो 살인적 노동 환경이지만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महिना त मागेर खायो हजुर अहिलेसम्म हाम्रो छोरा चुबेर 1 रुपैयाँ पनि पठाएन. 카타르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일단 입국하면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일터를 바꿀 수도 없고 심지어 출국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노예 월드컵이라는 비난까지 나오자 카타르 정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4일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추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자는 약 16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 수 1,110만 명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인구 센서스를 통해 집계된 미국 내 전체 한인 142만 3,784명의 1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인 이민자 7명 중 1명이 불법 신분인 셈이 됩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2012년 18만 명, 2013년 17만 명 등 매년 감소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방빈곤선 150에서 200%인 저소득 이민자들은 50% 감면된 신청 수수료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빈곤선 150% 이하인 경우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민당국은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민권 N400 신청 수수료는 지문 채취 비용을 제외하고 $595입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23일부터는 $640로 올라갑니다.
5일 정오쯤 뉴저지 잉그루드 사우스 딘 스트리트 인근 루트 4 고속도로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테이프로 둘러싸여진 수상한 냉장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일시 폐쇄시키고 양방향 고속도로의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날 경찰은 K9을 투입해 수상한 물체를 확인하고 수거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일대가 내년 새로운 기숙사 2동을 오픈하고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175명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올 입학 전형에서 합격자 수를 전년 대비 300에서 400명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학 지원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예일대는 총 지원자 31,455명 중 6.27%인 1,972명에게만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뉴욕 한인 사회의 다양한 봉사기관, 시민단체, 재단 및 연구활동 기관들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1990년 이후를 소개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사회는 다양한 봉사기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소년의 일탈, 주비날 딜링컨시 분야의 이태리 계통의 그 데니엘 데이비 목사님, 자스와 김신환 전도사님, 멜리사 포크 전도사님, 이상숙 전도사님 등이 활약을 시작했고, 새생명 전교단, 터닝 포인트, 유스 앤 패밀리 포커스가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기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93년에는 전 한인회장 이문성 씨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Korean American Youth Foundation USA가 발족이 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단체의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90년 임선숙 사모님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장애인 선교회입니다. 이어서 91년에는 이명자 씨가 한미장애인협회를 발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93년에는 한국미랄선교단과 최병인 씨의 노력으로 뉴욕 미랄선교단이 창단이 되어서 방과후 교실, 토요사랑의 교실, 여름학교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선덕 씨는 코코 장애 아동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가장과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지난주에 소개한 염진호 선생님의 가정문제연구소를 레지나 킴 소장이 유업으로 계승해서 사업을 확장해왔고, 1989년에는 김광희 씨를 비롯한 뜻있는 여성 지도자분들이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모토로 뉴욕 가정문제상담소를 창설했습니다. 차후 뉴욕 가정상담소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93년 미 연합감리교 산하 무지개교회 여금원 목사님께서 송여인 석방위원회가 공동으로 무지개 집을 설립해서 위기 상황에 처해진 국제 결혼 여성들 및 한인 여성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면서 여성 권익 옹호에 앞장서다가 1914년 가정상담소 합병되어서 가정상담소의 프로그램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면서도 사회봉사기관으로 등록된 사례로 재미한국 부인의 설립자는 이강혜 여사님이신데 8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1년에 한국예지원의 분원 형식으로 뉴욕의 지원을 병설하고 한국 전통문화 승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입양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미국의 약 16만 명, 대뉴욕 지구에도 5천에서 6천 명, 맨하탄에도 1,000명의 성인이 된 한인 입양아들이 건재하고 있고, 입양아들과 부모들을 아이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스스로 느낀 분들이 96년도에 Also Known as Inc.라는 기관을 설립합니다. 98년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뉴욕 미션 하우스가 창립되어 가지고 에인젤 스쿨을 개설해서 입양아와 가정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한인사회 입양관계 기관으로는 사회복지사 박정호 씨가 창립한 새가정 아동복지회가 선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노인단체들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겠고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흐려지겠고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